후보 아일랜드 여러분, 양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장소 협찬을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주셨습니다. 네, 여기는 대한항공 교육 사무실이고요. 아주 잠깐 빌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업사 중에 자회사이죠. JAS 혹은 짧게 자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자스에 대해서 한번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JAS의 기업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AS는 아무래도 자회사이고 또 조업사이면서 사업 영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의한 충원보다는 이제 사세 확장으로 인한 신규 충원이 많은 회사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JAS 회사 모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JAS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안전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회사 설립일은 2018년 1월 31일이고요. 회사 소개를 보시면 최고의 항공지상조업 서비스, LCC 최초 종합지상조업 자회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LCC 최초의 종합지상조업 자회사라는 겁니다. 출범한 JAS는 최상의 조업 서비스를 통하여 항공기의 안정적인 운항 환경을 지원합니다. 항공기 탑승 수속, 발권, 충돌도착 서비스 등 여객 운송 서비스와 항공기 지상 운용, 수화물 처리 등 지상 램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을 위한 조업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뽑아내실 키워드는 안전이죠. 앞으로도 JAS는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통해 항공 이용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뽑을 키워드가 이때까지 벌써 6개가 나왔습니다. 자, 안전, LCC 최초, 그리고 쾌적, 지속적인 혁신, 도전 나왔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 이념을 볼게요. 사랑과 존경인 애경그룹의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1번 조업 안정화 및 조업 품질 향상, 2번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조직체계 운영, 3번 수평적 조직 문화 및 인재 육성, 4번 성장 동력 발굴 및 수익 구조 합리화, 5번 주요 이슈 예방 및 리스크 최소화. 이 내용인데요. 기업 이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쓸 때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채용 직무를 보면은 여객운송 서비스, 램프 지상조업, 지상지원 장비를 채용하고, 자, 인사 원칙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높은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구성원, 개인의 유능함에 더하여 함께 육성,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최고로 대우받는 것을 지향, 스스로에게도 고객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당당함. 그래서 여기 인재상을 보시면은 물론 스펙도 스펙이지만 본인의 장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내세워야 되고요. 또 회사에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회사에서도 당연히 최고로 대우를 해줄 거고, 또 스스로에게도 고객에게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확한 내용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채용 방식은 인력 운용 계획에 의해서 정기 채용과 지점별 수시 채용이 있고요. 이제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합격하면 임원 실무 전협 진행되고요. 건강검진을 거쳐서 최종 합격까지 이르게 됩니다. 취업보호 대상자 및 보훈 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대하고, 진짜 중요한 거, 공항 출입증 발급에 따른 신원조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거는 경찰청에서 이때까지 그 전과 기록을 싹 다 뒤지는데요. 여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온라인 채용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파기된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스 복리후생 보시면요. 이제 급여에 퇴직금도 있고 야근 및 직책 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어학 수당도 있습니다. 어학 수당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HSK 5급 기준으로 5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리프레시 포인트 이제 가족과 함께 사용 가능하고요. 제주항공, 노선 어디든 이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조직 문화는 노사 협의회도 있고 존칭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양뽀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고요. 근무 환경은 휴게실 제공되고 유니폼과 사원증 지급이 되고 이제 애견그룹사 제품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안별 경조금 지원이 가능하고요. 건강검진 지원됩니다. 출퇴근하실 때 이제 심야교통비 지원되는 부분, 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해주고 또 혹한기, 혹서기 간식도 제공해주고 식비 지원도 이제 식권으로 해준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명절 선물, 창립 기념일 선물, 출산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사정에 따라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자스에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류를 써야지 과연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실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자스에 지원하시는 몇 분들 자소서를 받아봤어요. 지금부터 제가 첨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력서를 보시면은 제가 자스 기준의 이력서로 꾸며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증명사진이 있죠. 증명사진은 절대 셀카 안 되고요. 네, 제가 증명사진 파일이 없어가지고 일단 급하게 셀카로 넣었는데 셀카 절대 안 됩니다. 사이즈는 3.5 곱하기 4.5 cm 기준이고 이거는 엑셀에서 사이즈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스캔을 떴는데 사이즈가 안 맞으신 분들은 그 엑셀에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영어 이름 적으시고 한자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연락처, 저처럼 이제 집 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 2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력서를 쓰시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웬만하면은 그 틀을 건드시면 안 돼요. 원래 기존에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다는 거는 인사 담당자들 눈에 편하게 보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임의로 글자를 크게 만든다던가 뭐 글자 간격을 조절한다던가 아니 뭐 굵기를 바꾼다든지 또 사이즈를 갑자기 이제 셀을 확 넓혀버린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있는 틀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대학에서 대학교로 편입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학은 공란을 두고 대학교로 바로 넣었습니다. 편입하신 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그 다니셨던 대학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니시는 대학교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대외 및 경력 사항인데요. 여기는 정말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기간,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 근무처 적으시고요. 직위 이런 거는 정말 쉽죠. 적으시고 이제 여기 그 일했던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스타포트에서 여객운송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객운송 그리고 카운터 매니저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업무는 지점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운송 총괄 그리고 보안 관리 감독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적고 나시고 이제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처럼 경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기간에 아르바이트 하셨던 날짜,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어떤 걸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 알바를 했다 그러면은 뭐 CGV, 매표, 검표, 매점 알바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항목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 칸 비우지 마시고 병역 여부가 있어요.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공란으로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공란으로 두지 마시고 여성 슬러시 비대당 이렇게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소서 이력서에는 최대한 공란 없이 쓰시고 그 밑에 이제 보훈 대상 여부 여기에도 비대당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보훈이 아니라면은 보훈 번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담당자도 써놓으셨죠. 공란으로 두라고. 네, 공란으로 해당 사항 없으면 두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몇 분 자소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신입분들 자소서는 다 비슷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잘 쓰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일했던 경험만 조금 다르고 내용은 다 비슷하실 거예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경험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잘 쓰신 편이었어요. 일단 입사 동기 및 포부 먼저 보시면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차별화되는 역량, 그리고 자스에서 향후 5년 뒤에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이 내용에 전부 나와야 됩니다. 이분은 일단 반도체 회사에서 5년간 스케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스케줄 근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가능하고요. 또 솔직히 분석력은 저희 현장직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하시고 항공업계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자 1년간 필리핀, 캐나다 어학연수에 가감히 도전하였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사 5년 후에 여기서부터 전부 싹 다 지우시고 이제 본인의 차별화된 역량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질 검사 업무도 같이 도맡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품질 검사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을 정기 모니터링 외에 한 번 더 품질 검사를 실시해서 서비스 퀄리티 향상에 도움이 됨을 아주 구체적이고 강조하면서 적으면은 그 자스의 기업 인재상과 들어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로 인해 차별화되는 역량으로는 이제 서비스 퀄리티 향상으로 여객 운송 업무를 하며 승객 서비스에도 더 높은 만족도를 드릴 수 있고 또 공항은 승객의 안전과 보안이 가장 중요한 곳이므로 보안 사고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크로스 체크하여 목적지, 편명, 성함 등 보안 사고를 제로화하겠다. 그리고 자, 5년 뒤에는 이제 보통 대리직급이거나 주임직급인데 보통은 대리 정도거든요. 그래서 5년 후에는 대리가 되어서 이제 신입분들에게 교육 혹은 이제 보안 담당자로 현장 사례를 데이터베이스 모아가지고 이제 실사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를 강조를 해주면 이제 신입분들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인관계를 보시면은 친근함과 단호함의 조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소주제 정말 너무 뻔하고 눈에 띄지 않아서 사실 소주제가 눈에 띄어야지 인사 담당자분들도 호기심을 갖고 이제 다음 내용을 읽게 되는데 이런 뻔한 내용 말고 이제 친근함을 강조하고 싶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K-팝이랑 드라마에 관심을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소주제를 이렇게 빼겠습니다. Do you know K-pop? Do you know Korean drama?
이런 식으로 왜 요즘 유행어 있잖아요. 뭐 do you know 김치 이거를 유행어로 만든 것처럼 흥미를 좀 더 끄는구나 할 수 있고, 또 친근함은 역외군송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솔직히 서비스직을 하면서 친근함은 당연한지요. 그래서 저는 장점을 좀 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다정하고 친근하고 배려심 있고 이런 장점 말고 나만의 정말 독특한 장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손기술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청소를 좋아해가지고 뭐 카운터에 다른 동료들보다 일찍 나와서 청소를 미리 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단점인데 단호한 단점은 저희 업무에 있어서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승객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단호함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호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고 이제 장점은 이왕이면은 다른 장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치관 같은 부분은 본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제가 손댈 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대충 문맥만 봤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제주에어 서비스에 입사한다면 소속감을 느끼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근무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뻔해요. 차라리 이 부분이 없으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500자 내외, 1000자 내외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500자보다는 1000자가 신입분들은 더 쓰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500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간추려야 되고 1000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쓰시면 돼요. 1000자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1000자는 그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꼭 살리셔서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분 자기소개서를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신입 지원 자기소개서인데요. 입사 동기 및 포부를 보시면 자스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문맥의 흐름이 이상해서 굳이 예를 들자면 이거는 혼이 비정상이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여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내기 위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저의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은 문맥이 안 맞죠? 갑자기 꼼꼼함이 왜 나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좋은 말을 갖다 붙이려고 하셔서 그래요. 이게 억지로 꾸며내다 보면은 당연히 문맥의 흐름이 안 맞고 문장이 이상하고 내가 쓰는 말투가 아니고 근데 정작 본인은 이게 왜 이상한 건지 모르죠. 아니면 혹은 본인도 쓰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도저히 칠 엄두가 나지 않으셔서 손을 못 대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소서를 쓰기 전에 닥쳐서 쓰지 마시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입사 지원서 정말 많이 써봤고 입사를 하고 나서도 다른 데 입사 지원서를 일부러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단기간에 생각하려고 하시면 당연히 머리가 더 정리가 안 되고 말투가 더 이상해져요. 그리고 첫 번째 마지막 줄에 이같이 맡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연구하여 기업의 신뢰도는 뭐죠? 기업의 신뢰도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첫 번째 단락. 현장 업무를 충분히 습득한 뒤 고객사와 함께 해외 취향지를 연계한 외항사 조업 영역 확장은 대졸 공채 영업직에서 하는 업무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 지상직 현장에서 절대 하지 않아요. 외항사 조업 영역 확장은
그 계약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5년 뒤에 하실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정말 이 업무를 하고 싶으시다면 항공사 영업 지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경력이 엄청 많이 쌓으셔야 돼요. 보통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다른 항공사에서 데려오시거나 하시죠. 대인관계도 장점 마찬가지로 친근함과 솔직함, 이거 너무 뻔한 내용인데 사례는 정말 잘 되셨어요. 사례는 잘 되셨고 친근함과 솔직함 말고 서포트 해주는 부분을 장점으로 내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단점은 거절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손님의 무리한 요구에 다 응해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무조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공 보안, 손님의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절대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호하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거절을 잘 못한다는 단점은 정말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거절을 못하는 저로서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끝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한 방안이 나오셔야지 남아 있습니다라고 끊으시면 안 돼요. 가치관 부분은 마찬가지로 제가 손댈 부분이 아니라서 문맥만 봤는데 일단 띄어쓰기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시고요. 정말 그 이력서를 내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맞춤법 검사하기 무조건 5번 이상 돌리시고 쭉 읽어보시고 문맥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꼭 제3자한테도 보여주시면서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달라고 해주세요. 좀 창피하지만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 자기소개서를 보겠습니다. 입사 동기 및 포부를 보시면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직무에 흥미를 느낀과 동시에 이렇게 쓰시면 분명 또 말이 나옵니다. 원하는 직무가 아니면 회사 안 다니실 건가요? 만약에 여객 운송이 아니라 내가 다른 회사를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회사 안 다니실 건가요? 이건 아니죠. 그리고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쓰셨는데 제 역량이 뭔가요? 이 역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서비스직 일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으며 충분히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역량이 뭐지?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JAS는 인천공항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 통로가 되어주는 코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과 저의 기준에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5년 후에는 나만의 자스 지상직 가이드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모든 상황, 대처 및 모든 고객의 피드백을 오롯이 담아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록하는 습관을 키우며 어학능력을 키워가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도저히 모르겠고요. 이거는 진짜 통일은 대박이다와 같은 문맥입니다. 하고 싶으신 말도 모르겠고 의도도 모르겠고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이거 바로 서탈이에요. 대인관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배려심과 적극성, 이거 정말 뻔한 내용이죠. 사실 그 500자 안에서 장단점을 다 쓰기에 물론 부족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위의 시를 보면은 역시나 어디에서 배려심이 묻어나는지 어디에서 적극성이 묻어나는지 드러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장점인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단점, 나오면 안 되는 단점이 나왔죠. 거절을 잘 못하는 점. 이게 거절을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줄 건가. 끌려가는 대화법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끌려가는 대화법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자소서 첨삭을 쭉 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자스에 지원하시는 분들 이제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제가 지금 회사, 개요 전부 정리해드렸고 또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자소서는 내 경험을 어떻게 끌어내면 좋은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JAS에 지원하실 때에는 좀 많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